오늘 영상의 시작은 모두 왕 이호의 이 한마디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암덕 근거지를 수색한 이 일은 어찌 되었느냐? 흔적을 지운 채 도주해버려 마땅한 증거물을 찾지 못했사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모의 무리들을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 권례에 가담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계속 조사하라. 영모 무리들이 미리 근거지와 계룡산의 증거들을 모두 없앨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궁 안에 내부 첩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왕 이호는 권례의 가담자를 찾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영모를 일으킬 만한 명분이 있는 사람은 패비 윤씨 모자이기 때문에 분명 패비윤씨 모자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한시도 놓치지 말고 그들을 감시하거라. 왕 이호는 권례의 가담자가 반드시 패비윤씨 모자와 접촉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허나 패비윤씨 모자를 몇 달간 지켜보았으나 찾아온 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몇 달간 지켜보았으나 그들을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수상한 움직임 또한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정말 패비윤씨 모자는 이 용모와 관련이 없는 걸까요? 패비윤씨는 용모와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녀의 아들은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비윤씨의 아들은 다리를 절고 있으며 권희관 역시 다리를 절고 있다. 권희관은 과거 중전에게 자신한테 노모가 있다고 얘기했으나 조사해본 결과 권희관은 노모가 없었다. 이웃들 말에 의하면 권희관에겐 노모가 없다고 합니다. 권희관은 현재 궁 안에 있는 황수건과 내통 중이다. 황수건과 권희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있다. 마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성군은 귀 뒤에 돌출뼈가 없다. 권희관은 의성군의 죄를 알고 있는 서암덕을 독살하였다. 권희관은 의성군에게 용모를 제안했다. 용성을 물려주지 못할 나비라면 밟고 올라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패비윤씨는 중전에게 한 가지 청을 부탁했다. 제가 나중에 청을 하나 하게 되면 그 청은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이 단서들만 대략적으로 알아도 큰 그림이 그려지시죠. 일단 우리는 패비윤씨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아들이 가짜 아들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즉 다리를 저는 진짜 아들처럼 똑같이 다리를 저는 아이를 데려와 키운 것이죠. 그렇다면 패비윤씨의 다리를 저는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밖에서 용모를 준비 중인 권희관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슈룹 12화에서 이상하리만치 다리를 저는 권희관을 오랫동안 보여주었죠. 만약 권희관이 패비윤씨의 진짜 아들이고 현재 패비윤씨와 같이 지내는 남자가 가짜 아들이 맞다면 권희관이 중전에게 말했던 노모의 존재가 이해가 갑니다. 소인이 바라는 것은 그저 저의 노목께 화가 미치지 않는 것뿐이옵니다. 권희관의 이웃 사람들은 권희관이 노모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진짜 신분이 패비윤씨 아들이 맞다면 권희관에게는 노모가 있는 것이 맞겠죠. 이는 권희관이 신분 세탁을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더해서 권희관은 궁 안의 항수건과 편지로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과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있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이 찾고자 하는 궁궐 안의 역적들과 내통하는 사람이 바로 황수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이 말했던 패비윤씨 모자와 내통하는 자들, 권례에 가담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계속 조사하라. 네, 권희관이 진짜 패비윤씨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 말대로 정말 패비윤씨의 아들과 궁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현재 패비윤씨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가짜 아들이기에 아무리 패비윤씨 집을 감시해도 어떠한 역적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패비윤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은 가짜이기에 역적들이 가짜 아들과 내통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렇다면 황수건과 황기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의성군의 귀 뒤에 돌출뼈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고편에서 데뷔가 했던 말로 확실시 되었습니다.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데뷔가 의성군이 이호 친아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 같죠. 그렇다면 의성군의 친아빠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의심하는 게 바로 권희관이죠. 둘은 서로 내통하고 있으며 은밀하게 손도 잡은 그런 관계니까요. 허나 권희관과 항수건이 만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때 만남 이후로 항수건이 권희관을 추천해 궁으로 입궁하게 되었죠. 동궁전 탐방이로 전거한 사람이 황기인이라 들었습니다. 단지 제가 위병증으로 권희관의 도움을 받은 것을
아버님께 말씀드린 적은 있사옵니다. 때문에 의성군이 권희관의 아들이라는 게 시간상 맞지 않습니다. 동궁전에는 이미 세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의성군은 세자보다 일찍 태어났으니까요. 허나 만약 권희관과 황수건이 처음 만날 때가 이때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권희관은 황수건에게 편지를 보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을 드디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권희관이 이미 궁 밖에서부터 황수건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의성군의 아버지는 권희관이 맞고 황수건은 그런 권희관을 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치료를 빌미로 궁의 의원으로 추천을 한 것이죠. 더해서 황수건 아버지 황원영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황원영은 권희관을 죽이려 했으나 이를 황수건이 급히 말렸었죠. 권희관부터 처리해야지요. 살리세요. 건들지도 마시고 절대 아는 척도 마십시오. 무슨 소리십니까? 그렇다면 황수건과 권희관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황수건이 애초에 세자 경합 전에도 오랫동안 용모를 준비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용모를 같이 준비한 사람이 바로 권희관이고 의성군의 친아빠인 것이죠. 권희관과 황수건 둘의 최종 목표는 아들인 의성군을 왕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둘이 말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바로 이 용모를 통해 의성군을 왕으로 만드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초석이 12화 예고편에서 나왔습니다. 권희관이 의성군에게 이제 왕 2호를 밟고 올라서라며 설득하죠. 용성을 물려주지 못할 나비라면 밟고 올라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의성군은 권희관과 황수건의 아들이며 권희관과 황수건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일은 용모를 통해 의성군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고 왕이 찾는 패비 윤씨 모자와 내통하는 이는 바로 황수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용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서암덕을 권희관이 죽여버린 것도 용모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자신의 아들 의성군의 죄를 고발할 수도 있기에 사전에 독사를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패비 윤씨가 중전에게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어미로서 드리는 부탁. 한 아이의 어미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나중에 청을 하나 하게 되면 그 청은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과연 그 부탁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패비윤 씨는 용모에 가담하지 않은 중립적인 존재로 단지 자신의 아들이 용모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만약 자신의 아들이 용모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때 중전에게 부탁할 한 가지 청이 부디 아들만의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패비 윤씨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도 남은 아들 한 명 때문이라고 했으니 다른 아들들은 지키지 못했으나 마지막 남은 아들이라도 끝까지 지키려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오늘은 의성군과 권희관, 황수건 이 세 명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오늘은 복선 해석보다는 내피셜 위주로 썼는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겠네요. 이상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슈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예쁜 일출을 보게 되면 분명 제 생각이 나시겠지요?